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윤석열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요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효실입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실정인데요. 아까 벤자민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가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진행되는 가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잘한 거는 뭐 아무리 둘러봐도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5대 실정을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태원 참사가 있고요. 두 번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그리고 세 네. 번째로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네 번째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다섯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게 바로 그 5대 실정입니다. 요실님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저 대표적인 5대 실정 앞자를 딴 이채양명주는 많은 시민들이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구호가 됐죠. 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권력형 비리 또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저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선택하고 싶어요. 국가 권력을 개인의 사적 이익의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거는 너무 죄질이 정말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국가 권력을 사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해서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됐었고 탄핵도 당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도 권력형 비리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진출로를 옮겨서 김건희 일가에게 개발 이익을 주려던 게 양평고속도로 의혹이죠. 네네. 네, 이태원 참사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큰 사건이고요. 당연하죠.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 번 이제 못하긴 했지만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엄청 큰 유명 행사입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축제인데 그런 축제 현장에서 수백 명이 압사당했다는 게 참으로 믿기지가 않고요. 저는 지금도 이게 과연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이런 데서 할로윈 때마다 안전조치를 취해 네. 왔었는데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뀌고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뀌고 난 뒤에 2022년 할로윈 때는 경찰 병력이 눈에 띄지도 않았고 이태원대로도 통제를 하지 않아서 좁은 골목으로 시민들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코로나가 이제 일단 종식됐다라는 그런 해방감 때문인지 2022년 할로윈 축제에는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런데 그 할로윈 축제 이전에서 이미 언론에서도 역대급 최다 인파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 기사를 계속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경찰이나 구청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전혀 없죠. 근데 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준비 소홀 관련해서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하나는 용산으로 옮겨진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관저 여기를 지키느라고 서울청 경찰 기동대 병력이 이태원 질서 유지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대규모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서 혼란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설을 믿기에는 정말 좀 너무 국가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그러나 또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수백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관료가 하나 없었습니다. 네, 그런 관료 하나 없는 맞습니다. 정부, 진실 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품백 수수 이런 김건희 관련 비리 의혹들은 얼마 전 저희 C급 리포트에서 다룬 적이 네네.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이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수사무마로 비춰지는 거를 기를 쓰고 막고 있어요. 또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 일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을 했고 2013년 경찰 내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은 2012년 3월이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고 기소 과정에서 김건희만 제외된 것이 과연 혐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고위 검사였던 윤석열 영향력 때문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돼서 전부 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만 서면 답변 한 차례로 조사가 끝났다는 거는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명품백 수수 사건도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이 네. 저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되나요? 뭐 지금까지 전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또 특검인가 하는 국민적 피로감이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할 거는 해야만 진실을 저희가 규명할 수 있겠죠.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윤석열이 사심이 회칼 테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MBC 기자를 겁박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사퇴시켰어요.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기자 테러를 상기시키는 의도가 뭘까요? 본인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너 밤길 조심해 뭐 이런 협박 아닙니까? 그걸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저는 당연히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너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좀 약간 위협적인 표현들을 친구 사이에도 간혹 쓰긴 하죠. 그렇지만 그걸 쓰는 사람들이 실행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 나에게 와닿는 실제 위협은 대부분 느끼지는 않죠. 그런데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의 고위층이 이렇게 비판적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서 "옛날에 이랬다.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테러를 당했다." 이런 사건을 언급하는 거는 공포를 넘어서 명백한 협박이고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황상무 사직서를 수리하고 네. 이종섭 호주 대사도 사직을 수리했어요. 네.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는 지지율에 장사가 없죠. 처음에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를 발령하고 비난이 들끓었잖아요. 네. 조선일보조차 하필 이럴 때 하면서 비판적 기사를 내보냈는데도 대통령실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결코 가라앉지 않고 계속 비판적으로 되니까 이종섭 대사가 자신의 의지로 사임을 했다. 이렇게 사임을 하고 그걸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죠. 네. 이건 결국은 국민적 비난 여론에 그리고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결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건 보고서를 본 윤석열이 네. 경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관련자 재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초 사건 보고서를 철회시키고 사건을 축소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감추려고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지금 결국에는 역풍을 맞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역풍을 맞아서 이종섭 대사가 한국으로 소환인 형태같이 왔다가 결국은 이제 사임을 했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는 피의자를 호주 대사를 발령을 낸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는데 그걸 이제서야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임명 철회를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사직을 수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참모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번에 유시민 작가가 네. 그 A급 리더는 A급 참모만 쓰고 또 B급 리더는 자기가 모자란 거를 감추려고 C급, D급 참모만 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 딱 맞는 말 같아요. 요실님은 또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윤석열이 이건 정말 잘못했다라던가 뭐 이런 것 중에서요? 뭐 너무 많지만 이제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스웨덴의 대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위가 2021년에 비해서 무려 네. 30계단이나 추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3년이 아직 안 지난 시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 42개국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시아에서 완벽하게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 나라로 이제 그런 평판이 있었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가 모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고 참으로 참담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원전에 집중한다고 네.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악마화하고 또 투자를 축소하는 윤석열 에너지 정책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납품을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아리백 캠페인이 그건데, 아리백의 무지한 윤석열이나 아리백은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한동훈을 보면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일반 국민으로서 정말 집권을 어느 당이 했든 정말 스마트하고 청렴하고 말로만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편에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된 정치인들로 집권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투표 잘 하시자고요. 네, 오늘은 집권 2년차가 다 돼가는 윤석열 대통령 실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